안녕하십니까. 키트님 황성진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바빠갖고 일이 많아갖고 영상을 못 올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리 공지드리자면, 연말에 바쁜 것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부트캠프, 감사하게도 마감이 되어서, 부트캠프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 아마 1월, 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1월 중순에 다시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 잠깐 휴식기를 갖고 또 알찬 주제 찾아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때쯤 기념해서 라이브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모두 바쁜 연말에 그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 AI와 학원과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영상을 찍는 거 지난주에 그 학원대학교 블루타이라는 곳에서 여러 원장님들이 모여 계신 곳인데 그쪽에서 이제 강연 요청이 와서 가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AI에 관련돼 갖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김에 요거 한번 달아보는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제가 그래도 AI를 활용한 교육 스타트업 에로디오 랩스의 CEO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AI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 활용을 하고 있고 개발도 어느 정도 직접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완전히 AI 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AI의 그 비즈니스 씬과 그 다음에 이 학원과의 비즈니스 씬을 양쪽을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23년 11월에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샘 알트만이 이제 CEO로 있죠. 여기에서 챗GPT-3라는 걸 발표합니다. 1과 2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기초적인 모델이 있었고 사실은 이 AI라는 거의 그 최초 시작은요. 구글에서 만든 TensorFlow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개발 라이브러리인데 그 토치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 챗GPT-3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텐서플로우나 토치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AI로 뭔가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고, 우리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표가 딱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가 되게 임프레시브하게 본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대 교수님이 한 분 오셨는데, 고고학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비석들, 이런 거 사진 찍은 거를 해석하는 거 있죠. 좀 그 훼손된 부분들을 예측해갖고, 요런 것들을 AI로 활용해서 하려고 한 8년인가 정부 보조를 받아갖고 개발을 하면서 해오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딱 발표가 나니까 얘가 더 잘해. 얘가 더 잘해.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8년이 허무해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학원과 뿐만이 아니라. 이 챗GPT-3가 나오기 전에 제가 봤던 회사 중에서 렉스퍼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아주 저는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 AI를 활용해서 이 영어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땐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게 나오면서 살짝 죽었어요. 그러다 요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다시 출시를 하셨던데 좋은 서비스를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준에 왔을 때 이제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클로드라는 서비스도 있고 물론 위에서 얘기했던 챗GPT도 모델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왔고 지금 챗GPT 프로 버전이 나와 있죠. 한 달에 $200를 내야 되는 이런 버전이 나와 있고 그다음 퍼플렉시티도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사실 챗GPT 모델 그대로 갖다 와서 자기가 튜닝을 좀 해서 나온 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이거 말고도 이게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들이고 이거 말고도 이 AI 서비스를 활용해갖고 만든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대중성 있게 나오는 것들이 한 요 정도인 것 뿐이죠. 자, 이거 말고 들어보셨겠지만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생성형이라고 하죠. 생성형 AI 모델과 대화를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텍스트가 이미지로 전환이 되는 수준이었고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미지를 AI가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전이라는 서비스가 제일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달리라는 서비스는 챗GPT에 속해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이것들을 활용한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퍼플렉시티처럼 튜닝을 해갖고 자사만의 서비스를 낸 회사들이 있고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오픈 AI에서 자기네 모델을 비즈니스용으로 쓸 수 있도록 API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픈을 해놨어요. 저도 그거를 활용해갖고 저희 에루디오 랩스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챗GPT 서비스에 속하는 소라라는 게 있고 구글에서 만든 비오라는 게 있어요. 비오2가 나와 있는데 이거 며칠 전에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 AI의 개발 속도는 미친 것 같아요. 세상이 이 속도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저는 나름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왜 유튜브가 자기가 자주 보는 거 주제 연관 주제를 계속 올려주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편이라서 이게 새로운 게 나오면 제가 구독한 채널들도 있고 해가지고 보는데 미쳤습니다 진짜 AI.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낫고 사람보다 나을 때 이 퀄리티가 낫냐 그러면 진짜 장인의 손길은 아직까지 못 따라가지만 속도가 미쳤습니다. 이 동영상 그 비오2 모델이 발표되고 이 디지털 아트 쪽을 하시는 분이 채널에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가 30초짜리인가? 15초짜리인가? 영상을 딱 만들었는데 그거 영상을 딱 만드는데 5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성되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영상이랑 비슷한 퀄리티를 만들려면 자기는 한 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속도가 미쳤습니다, 진짜. 효율성이라는 그 마지막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결국, 이 AI,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의 최종 목적은 인간을 대체하는 겁니다. 더 정확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비용으로 300명, 1000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AI 모델을 내가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을 때 사람을 고용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 AI를 고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의 빠른 처리 속도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하는데 이 AI가 하기 힘든 거 이런 거 몇 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미각, 후각 이거 두 개잖아요. 미각, 후각, 촉각 요거 세 개 우리 시각과 청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미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따라잡거나 초월해버린 것 같습니다. 논리적 연산력 이런 것들은 자 이거는 그냥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요새 AI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개라도 보신 분들은 요게 지금까지의 스토리 요약이고요. 자, 학원과 안으로 들어와서 AI 활용과 개발에 지금 현재 씬을 좀 보면은 일단 영어 문제 생성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서비스도 그랬고 제가 에루디오 랩스에 영어 내신 문제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쯤에 작년 11월에 그 챗GPT GPT-3 모델을 보고서 와 미쳤다 이걸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이 나왔고 1월 달, 2월 달부터 좀 쓸만한 모델이 나와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거나 창의력을 갖고 있거나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생각을 다른 여러분들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 샘플들을 좀 보시고 내가 원하는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랑 맞는 것 같아 하는 모델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문제 생성의 핵심은요. 이게 제일 먼저 된 거는 GPT 모델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베이스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텍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이 영어 문제 생성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원문으로 이 영어 컨텐츠 시장의 AI 컨텐츠 시장의 핵심은 내신 문제
거든요. 이게 수능은 아직 그 검증이 100% 퀄리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그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주어진 원문으로 더 빠른, 더 다양한 문제를 생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영어 콘텐츠의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그 영어라는 것은 한 번 쓴 지문을 다시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맨날 새로운 지문들이 이제 시험 폼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누적이 안 되고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냐 이쪽이 포인트고 수학 문제 생성은 얼마나 퀄리티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AI를 활용해서 수학 문제 생성하는 거의 최우선 목적은 뭐냐면 쌍둥이 문제 생성하는 겁니다. 쌍둥이 문제 수학 선생님들 다 아실 거고 대부분 다 아시는 개념일 때는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킬러 문제 하나가 딱 있으면 이 문제를 AI한테 주면 얘가 여기에서 숫자만 바꿔서 똑같은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되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개발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되는데 100% 될 때가 있고 한 98% 될 때가 있고 80% 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수학이라는 건 이 학문 특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영어 문제를 생성했어요. 근데 선택지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바로 살짝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생성을 했는데 숫자가 안 맞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 100% 신뢰성이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여태까지 업력을 쌓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보다 난이도가 좀 쉬운 게 수학 문제 DB를 관리하는 건데 문제를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고 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들을 연관성으로 요 문제가 틀리면은 틀린 학생은 요 문제를 학습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추천하는 과정을 AI를 활용해서 추천하는 거 요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콴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오프라인도 진출했죠. 그래서 이 콴다일로라고 하는 오프라인 학원도 나왔지만 이 콴다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수학 DB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당시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대부분 텍스트로 돼 있는 건데 이 회사는 수학 이미지 분석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투자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국어나 과학은 지금 시도 단계에 있고 사회나 이런 거는 다음에 학원 관리 프로그램 쪽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챗봇 기능을 학원 데스크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결제나 출결 뭐 이런 것들은 그 기존의 AI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서비스로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 이런 것들이 활용하고 개발하는데 AI를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학원 관리에서 뭐 이런 거를 알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 제가 원장이니까 어떤 A라는 선생님이 3월부터 6월까지 퇴원율을 알고 싶어. 그럼 지금은 그 3월부터 6월까지의 그 들어가고 나서 신규 퇴원 이거를 다 체크를 하고 데이터를 엑셀로 뽑아가고 비교를 해서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볼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걸 AI가 한 방에 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궁금한 거죠. AI한테 학원 관리 관련돼 갖고. 요번 달 전년 동원량 비교했을 때 과목별로 변동사항들 하고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뽑아서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타다다닥 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그래프로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거 정말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만들겠죠. 지금 학원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아마. 정 안 만들면 제가 만들어야죠. 자, 다음에 여기는 아직 아무도 시도를 안 했지만 학원 공간을 AI로 대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래픽을 구현하는 거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제일 이 BO2에서 제일 그 임프레시브 했던 거는 강아지가 여기 수영 안경을 딱 쓰고 물속에 탁 점프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물결 모양과 햇빛 반사된 모양과 강아지의 털 모양과 그 다음에 파동이 일어나는 게 이런 게 그냥 진짜 디테일한 물리적인 특징들이 쫙 하고 나오거든요. 이 동적인 거에서.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학원 공간을 대체한다는 얘기가 뭐냐. 학원에 우리 공간을 생각해 보면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분필이 있고
책상 있고 의자가 있어요. 그죠? 이게 학원 공간에 가고 굉장히 정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움직이는 거는 이 공간을 구현할 때 학생이 움직이는 거는 뭐 크게 구현할 필요가 없고, 강의를 만든다고 치면은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강사와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필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기술이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완전 실사화처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게임 쪽에서 쓰는 Unreal 5라는 엔진으로 뭐 우주도 만드는데 뭘, 우주 관련된 영화, 뭐 괴물 나오는 영화 이런 것도 AI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이란 공간을 이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강의를 붙이고 실제로 수익화를 생길 수 있는 그 유료 강의를 만들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갖고 트라이를 하면 되지만, 기본적인 기술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에 맨 처음에 AI가 만든 거, 인공지능 자체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는 멋있는 목적이죠. 단순 반복 노동력이 집약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러한 업무들에 있어서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업무들은 AI가 대체하고, 인간은 대신에 그만큼 확보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AI 개발의 그 대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강사도 대체할 수 있어요. 강사도. 요새 그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AI로 이제 이미지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유명 인사, 딥페이크를 만들어 갖고 마치 유명 인사가 얘기한 게 아닌데 얘기한 것처럼 영상을, 허위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 리스크에 대해서, 도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수업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하는 걸 영상을 딱 찍어요. 수업하는 영상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AI를 통해서 장원영 얼굴 사용권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요. 그 다음에 장원영 목소리 사용권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 다음에 글씨도, 판서도 좀 이쁘게 수정해 줄 수 있는, 폰트 맞춰서 이쁘게 수정할 수 있는 패키지를 받아요. 다운로드 받아요. 그거 내가 수업해놓고 AI 돌리면은 우리 장원영 씨가 나와가지고 영어를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에스파 모드 그냥 SM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에스파 모델별로, 우리 멤버별로, 윈터 모드, 영문법 윈터 모드, 서술형 카리나 모드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립은 안 됐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미 구현이 거의 다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사를 대체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수업을 안 찍어도 돼. TTS라고 하죠. 텍스트 투 스피치 해갖고, 내가 수업 대본을 누군가가,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론적이거나, 이런 거 말을 할 때 이론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신데, 이 전달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시나리오 써주세요. 수업 시나리오 써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아이들의 흥미를 집중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AI로 다 대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들어보시고,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어. 그래.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BO2, 아까 말씀드린 VEO, BO2 검색을 해보시던가, Unreal 5를 검색해 보시면 그걸로 만든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수준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학원과의 AI 활용인데, 위에 영어 문제 생성은 이미 실현되고 있고, 컨텐츠 쪽이죠. 수학 문제 생성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DB 관리 관련된 것만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학원 관리 프로그램은 조금씩 AI가 들어오고 있고, 학원의 공간을 대체하거나 강사를 대체하는 건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3개는 현재형, 밑에 2개는 제 머릿속 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를 그럼 나도 좀 활용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요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진짜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챗GPT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통합과학 문제 유형, 통합과학의 유형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2025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요거의 문제 출제를 AI로 활용해서 하는 걸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뭐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챗GPT 가지고 문제 만드시고 분석 넣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실 거고, 국어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거나 수학 선생님이 활용하시는 건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트라이를 했는데 좀 국어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생성형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 사이트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가입을 하고 유료 모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창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으면 이거 만들어줘. 그럼 얘가 결과물 딱 나오면 그걸 활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의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애예요. 없던 걸 만들어내려고 이 알고리즘이 짜있는 애라서 얘는 그래갖고 왜 아예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갖고 초기에는 막 되게 우스꽝스러운 답변도 많이 나왔잖아요. 조선시대에 뭐 이순신 장군님이 아이폰이 작동을 안 해서 화냈다는 사실이 있는데 맞니? 그럼 막 갑자기 막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런 거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hallucination을 억제하는 게 좀 퍼플렉시티고 자, 하지만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이라는 건 내가 똑같은 질문을 처음 할 때도 답이 나오는데 두 번째 할 때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조금이라도 바뀌어. 그래서 나는 항상 일정한 텍스트를 넣으면 일정한 결과값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일정한 수준을 갖도록 그 프롬프트나 이런 환경 설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기술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새 뭐 그 경영 단톡방이나 뭐 AI 단톡방 이런 데 가보면은, 학원가 단톡방 가보면은, 이제 훌륭한 분들이 메이크라고 하는 사무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해서 뭐 노션, 메이크, 그 다음에 뭐 탈리, 뭐 요런 것들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자동화, AI 기능들, 이것도 AI 기능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동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자주 하는 업무를 매크로화 시켜서 버튼 한 번에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단계를 내가 손수 움직여서 해야 됐던 것들을 버튼 한 번으로 요걸 좀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생성형 AI는 직접 내가 가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동화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은 매크로화 시키는 겁니다. 매크로화. 1번 버튼 딱 누르면은 요거 다음에 요거 AI한테 요거 물어보고 이 결과값을 이렇게 모아갖고 요런 형태로 출력해줘. 뭐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만 활용만 잘 하셔도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자동화 플랫폼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면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요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100%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런 걸 텍스트를 넣으면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내 머릿속에 상상이 좀 구체화되셨다면,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진짜 구체적이라면,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코딩을 하셔야 돼요. 코딩은 1부터 10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그만큼 품이 많이 들어가고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이 늘어나고. 그 코딩을 통해 갖고 보통 그 AI 모델, 그 생성형 AI,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모델들의 코딩을 통해 갖고 얘네들한테 기능을 받아와요. 이 받아오는 걸 이제 API라고 하는데, 이 API를 활용하면은 거의 100%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진입장벽이 있죠. 생성형 AI는 내가 혼자 붙잡고서 열심히 프롬프트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 명령어잖아요. 프롬프트라는 게. 이렇게 해줘라는 게 프롬프트잖아요.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혼자 낑낑대고 이 AI 모델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능력치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라서 이거 혼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흥미랑 재미만 있으면 충분히 어떠한 개인 강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요 메이크 등의 사무자동화 플랫폼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 공부하는 시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강의를 한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한 2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면, 20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씩 20일 투자하신다면 이거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매크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코딩을 통해서 API 활용하는 건요, 여기서부터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API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거 기준으로 그 코딩을 통해서 이 생성형 AI의 API를 활용해 갖고 내가 영어 문제를 생성한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갔을 때 제가 걸린 시간은 올인하지 않고 제가 뭐 수업이나 학원 운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투자를 했다고 쳤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초기형 모델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거 배울 때 저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보통 파이썬으로 이걸 많이 쓰거든요. 파이썬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서 맨날 밤새서 그것만 붙잡고 있었어요.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이제 연락하던 지인들은 알 겁니다. 오늘도 그거 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서 너무 재밌어. 난 취미가 코딩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게 파이썬을 통해서 HWP 그러니까 한글 문서 있죠. 한글 문서 컨트롤 하는 거. 요거를 하는데 몇 시간 정도가 걸릴까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파이썬의 기본 기능을 학습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리고 아주 기본 기능들, 기본 문법 외우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걸리고 그 다음에 한글 HWP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해는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한 10시간 정도가 걸리고 이걸 활용해서 API로 만드는 게 이게 한 5시간, 한 15시간 정도면 요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글 문서로 출력하는 거. 우리가 보통 한글 문서를 이제 학원에서 문서 출력하니까요. 요게 한 최소 시간을 한 15시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 강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5시간을 이걸 흥미를 가지면서 하실 분이 계실까? 하실 분이 계실까? 이건 진짜 그 코딩의 흥미도 조금 필요하고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거에 그 기쁨도 필요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취미의 영역 같은 거라서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혹시 이거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여기 영상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한 10명 이상 되면 제가 프로그램 기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초의 이 생성형 API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강사예요. 그럼 최근 3년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들을 다 모아서 AI한테 학습을 시켜. 너 이거 학습해. 그러면 내가 영어 지문만 갖다 꽂거나 아니면 지문도 찾으라 그래.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지문을 찾아봐. 그래갖고 얘가 막 찾으라 그래. 찾아서 얘한테 클릭 딱 하면은 야 수능형 문제 유형별로 10개 세트 만들어줘. 그럼 얘가 학습한 대로 따다닥 나오면 이게 AI의 그 최종 그 컨텐츠 만들 때 제일 베스트 아이디어란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또는 제가 내신을 오래 했으니까 내신 강사로 특정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얘한테 학습을 시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내가 시험 범위가 나오면 시험 범위 지문을 집어넣어. 그럼 얘한테 야 그러면 여기 학교 스타일대로 뭐 예상 문제 그 무슨 유형 무슨 유형 구성을 이렇게 해갖고 3개 세트 만들어. 그럼 차차장 나오고 해설지도 만들어. 해설지 짜랑 나오고. 이게 베스트잖아요. 자, 그럼 이게 가능하냐? 그럼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지. 이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게 미세 조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챗GPT의 그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가면 API 쪽으로 가면 거기에 파인 튜닝을 돈을 주고 나만의 파인 튜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어 문제 기준으로 한 개 유형당 AI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원문을 이렇게 넣으면 이 문제 스타일을 뽑아줘 라고 해서 세트로 해서 짝을 지어가지고 얘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한 10개 학습을 시키면 되겠지라고 그냥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신뢰도를 97%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면 최소한 5,000개의 세트를 학습을 시켜야 돼요. 한 개 유형을.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수능 영어에서 주제 유형이라고 해봅시다. 주제 유형 원문과 그 밑에 선택지 있잖아요. 지문이랑 선택지 요거를 세트를 5,000개를 내가 모을 수 있는가?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비슷한 출제 퀄리티를 가진 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택도 없거든요. 여태까지 나온 수능이랑 불가품 문제 다 해봐야 800개 나올래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갖고, 되긴 되는데 신뢰도가 많이 낮아요. 신뢰도가.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됐다고 하면 저는 벌써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벌써 이제 오픈을 했겠죠. 저희 에르듀로 앱스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LLM 모델이 이게 그, 챗GPT 같은 모델,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베이스로. 이거 모델을 많이 깊게 연구하던 회사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 오픈 AI 챗GPT 만든 회사고 또 하나가 구글이었고요. 구글이 그 예전 알파고 기억나시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영국 회사인데 여기를 인수하면서 AI 쪽에서는 굉장히 최상위권이었고 또 하나의 회사가 어디였냐면 메타예요. 페이스북. 거기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메타랑 구글이 쭈구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메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역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LLM 모델이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애가 얘를 그냥 오픈해 버렸어요. 소스를. 코드 소스를 원천 소스를 다 오픈해 버렸어요. 이거 오픈할 때니까 니네 다운받아 갖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그 파인 튜닝을 요 위에 있는 파인 튜닝은 챗GPT 모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돈 내고요. 이 LLM 모델은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해 버렸어요. 그냥 그 안드로이드랑 애플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은 폐쇄형 OS고 안드로이드는 오픈형 OS잖아요. 그것처럼 그 라마로 오픈을 해버려 갖고 관심 있는 사람 다 갖다 자기 거 쓰라고. 그래서 파인 튜닝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챗GPT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거고 LLM 모델은 그냥 내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어요. 컴퓨터 성능이 받쳐주면. 그래서 요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기업에서 주요 정보는 챗GPT 쓰지 마라. 왜냐면 챗GPT에서 내가 물어볼 때 그 정보를 얘네들이 자동으로 학습을 하니까 외부에 누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안상 못 쓰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요 자체 모델, 자체적인 챗GPT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LLM 모델을 목적에 맞게 개발,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기업이 원하는 건 이거죠. 맨 마지막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챗GPT를 통해 가지고 내가 타겟으로 잡은 학교에 변형 문제를 만드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왔어. 그럼 그 알고리즘을 챗GPT는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노하우가 유출이다? 유출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찾아서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I 활용을 해보면 이렇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개인 강사로서 할 때는 3번째 라인이 끝이 아닐까. 4번째까지는 조금 많은 비용과 조금 많은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4번째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I 활용에 대한 조언이에요.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속도, 그냥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냥 활용이 아니라. AI로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래, 내가 배우던가 누구 사람을 써가지고 만들어. 만들면은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 2-3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수정하고 내가 쓸만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2달, 3달이 걸릴 거예요. 최소. 근데 AI는 거의 달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쓸만하다라고 나한테 딱 맞춤형을 딱 만들어 놓은 순간에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게 나와가지고 내게 좀 무력화될 수도 있다. AI가 업그레이드는 속도가 빠르다. 또 무슨 얘기냐?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으시면 최소 비용으로 하셔라. 그다음 최단 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왜냐면 내가 돈 들인 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개인 수준에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왜 파인 튜닝 할 때 뭐 5,000개 세트가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 모델로 제가 그거 분석한 데가 올해 초였는데 지금쯤에서 이제 챗GPT 모델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 모델로 했을 때는 아마 2,000개 언더로 알고 있어요. 그럼 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줄었단 말이에요. 다음 해가 되면은 몇백 개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몇십 개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몇백 개 문제를 모아가지고 걔한테 학습을 시켜놔봤자 이걸 내가 쓸 때쯤 돼서 잘 쓰고 있으면 갑자기 더 좋은 모델이, 더 효율적인 모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학원가의 주요 업무인 강의를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이후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건. 아까 그렇게 겁나는 얘기 해놓고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학원이라는 시장의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AI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카리나랑 장원영으로 내가 학원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돈 안 되냐? 돈이 되긴 되는데 너무 작아요. 그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AI로 아이들 만드는 게 시장이 더 크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AI로 아이돌 만드는 게 더 시장이 크지 않겠어요? 만들어서 흥행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AI로 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만드는 게 훨씬 시장이 크겠어요? 아니면은 AI로 학원 만드는 게 더 시장이 크겠어요? AI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갖고 영화 만드는 게 시장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학원 환경 구성하는 게 시장이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학원과 쪽에 우리 학원 시장, 사교육 시장이 전 세계 시장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설사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이쪽으로 안 와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코딩 기준으로 봤을 때, 코딩으로 개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한글 프로그램, HWP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아무도 개발자가 한글을 코드를 통해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없어. 아무도 그런 거 연구를 안 해놨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코딩을 가지고 한글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성공했을 땐 3명이라고 들었어요. 저한테 이걸 알려주신 분이 이렇게 제가 딱 3명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 사이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0명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만, 뭐,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몇백 명이 되실 수 있겠죠. 그만큼, 근데 거꾸로 이런 거죠. 코딩을 가지고 엑셀을 컨트롤한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컨트롤한다? 이거는 전 세계에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학원가가 시장이 좁다.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투자가 안 들어온다.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누군가 개발을 안 하려고 한다. 똑같은 능력이면 이거 안 하지. 그래서 한참 후에 일이 될 것 같다. 다른 시장이 다 그렇게 바뀌고 나서 AI 활용하는 비용이 한참 내려가면서 개인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학원가에서 적당한 사이즈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학원 자본들이 접근할 만한 수준이 되면 그러면 그때 될 것 같다. 다음에 AI를 활용하는 목적이 시간 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절대로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챗GPT를 활용해갖고 내가 영어 문제를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 훨씬 빨라. 근데 이게 항상 신뢰도 100% 내가 원하는 딱 그 스타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검토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내가 평소에 직접 내신 변형 문제를 만든다고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이 AI를 활용하면 1시간에 100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10문제 주던 걸 100문제를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10개 뽑아서 10개만 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내가 10개만 그동안 줬는데 이거 막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더 많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들어가는 시간은 안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지. 내가 이 문제 만들거나 AI 활용하기 전에 하던 일의 시간은 줄여주지만 그만큼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른 업무들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를 활용한 사무자동화, 매크로 만드는 거, 요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정통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니까 그런 거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던 업무를, 반복적인 업무를 그런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매크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거만큼 남는 시간에 내가 쉬냐? 안 그래요. 더 많은 일들이 생겨요. 이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생기고,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 맞춰주는 시간들도 생기고, 추가적인 업무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의 속도는 확실하게 빨라지는 게 있으니까. 그냥 비유가 가장 적당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는, 교재 뭐 이런 게, 제 나이 또래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면 학교 가면 맨날 노트에다 필기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학 노트, 영어 노트, 뭐 국어 노트에서 노트에 필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학원 같은 데 가도 복사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으니까 인쇄기만 있었죠, 인쇄기로.
그러니까 복사할 양이 없고 거기도 다 필기였어요. 책도 그냥 책 한 권 사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사기나 이렇게 문서를 생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와, 복합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스캔을 통해 가지고 더 빨리 내가 텍스트화 시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페이퍼들이 쓰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자동화나 AI나 생성에 관련된 AI나 이런 더 편리한 기술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이 빨라진 건 맞지만 그만큼 더 다른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약을 하면 AI를 활용하는 건 시간 절약에 나 이거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내 이거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조기시키는 게 퀄리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걸 통해서 시간을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되거나 비용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돼서 안 되는데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나 플러스 알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딱 그 스타일, 나는 이게 너무 딱 이렇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스타일을 맞추려면은 지금은 직접 코딩을 배우셔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도 100% 아니고 한 99%, 97% 요 정도 사이는 되는 것 같아. 기존에 거 쓰면 한 90%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래도 난 디테일충이다. 난 디테일에 미친놈이다. 나 이거 수업할 때 폰트 안 맞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딩을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디테일 따지시는 분들은 코딩도 아마 그 궁합에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지금 AI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AI를 활용하는 게 얼마나 언제 대중화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영역부터라도 AI 관련 기술 좀 써보세요. 챗GPT나 클로드 뭐 이런 거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무조건 한번 써보시고 무료 수준에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쓰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사무 자동화 중에서 뭐 요새 강의 주제가 뭐 문자 보내기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요런 거에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돈 조금만 투자해갖고 그런 거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런 거 해보신 분들은 코딩 좀 배워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돈 안 내고도 내가 시간만 조금 투자를 하면은 여러 가지 작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쓰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쪽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은 또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하거나 애들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항상 내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잠재의식 속에 항상 갖고 있는데 AI 관련된 기술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재미삼아서 막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거 대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만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AI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나왔는데 마차를 타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 기준에서 아주 주관적인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45분이나 했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 파이썬을 가지고 HWP를 컨트롤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챗GPT API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AI 활용 기능을 내가 100% 원하는 대로 써보는 거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관심 있습니다 정도 댓글 해주시면 댓글이 한 10명 넘어가면 제가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연말 잘 보내시고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월 중순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좀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아마 라이브 할 것 같으니까 공지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커뮤니티란에 할게요.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그리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